수필, 여느 과학자의 일기. 제목,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 저자 심채경. 출판 문학동네. 출간 2021년 2월 22일. 현대인의 사고방식은 종교를 벗어나 과학으로 향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는 어떤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판가름하게 한다. 누군가 하늘을 날았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과학은 그것이 성립할 수 없는 근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해낸다. 그리고 과학은 그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구별케 한다. 과학을 하는 것은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지의 여부가 됐다. 과학자들은 예전 종교인들이 가졌던 권위를 가지게 됐다.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등 권위 있는 과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상대를 설득하는 데 커다란 힘을 갖게 된다. 현대인들이 과학에 믿음을 갖게 된 데는 과학이 가진 불안정성 때문일지도 모른다. 과학자들이 대체적으로 피하는 단어가 있다. 100%, 무조건, 절대와 같은 단어가 그렇다. 과학은 언제나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인지한다. 자신의 무지와 오판의 가능성을 언제나 열어놓는다. 알지 못하는 부분에 알 수 없다 라고 말한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 라고 말한다. 과학은 모든 질문에 대답을 내리지 않는다. 상대 물음에 모른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이 가진 권위를 생각하자면 모른다 라는 대답은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모른다 라고 대답한다. 지구의 내부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현대과학은 이렇게 대답한다. 모른다. 우주를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현대과학은 또 대답한다. 모른다. 지구 밖에는 생명체가 존재하는가? 과학은 다시 대답한다. 모른다. 정확하고 완전할 것 같은 과학은 사실 불완전하고 모르는 것 투성이다. 진일보한 현대 문명 인류가 과학을 믿는 까닭은 스스로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솔직함 때문일 것이다. 오마이 현인이라고 불려지는 오렌 버핏은 투자 원칙을 고수하되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언제나 인정했다. 그의 투자 전략은 평가가 절하된 주식을 매수하고 적정 가치에 매도하는 것이다. 2020년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주식이 우수수하고 떨어졌다. 이에 워렌 버핏은 항공주인 델타항공을 엄청나게 매수했다. 그리고 자신의 투자 원칙을 절대 굽히지 않는 그를 보며 사람들은 그의 현안을 친송했다. 일부 그를 맹신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도 불분명하게 델타항공의 주식을 따라서 매수했다. 언제나 자신의 선택이 틀릴 수 있음을 그는 인지했다. 델타항공과 같은 항공주 주식을 매입을 하고 얼마가 지나지 않아 워렌 버핏의 자산은 엄청나게 손실이 발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델타항공을 손절매했다. 당시 나스닥은 이미 장중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었다. 같은 해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그는 총 497억 달러, 우리 돈 60조 6천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원인은 항공주 투자의 손실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투자 원칙대로 평가절하되어 있는 주식을 싸게 매수했다. 하지만 얼마 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보았다. 자신이 틀렸음을 빠르게 인정하고 그는 해당 순손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언론은 워렌 버핏이 드디어 틀렸다고 떠들어댔다. 최종적으로 버핏의 오판으로 총 6조 원의 손실이 났다. 다만 실수를 인정하고 빠른 손절매 후 그는 애플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했다. 이후
이후 버핏의 애플 수익률은 377%로 총 133조 원의 가치가 되었다. 과학에는 100%가 쉽게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주변에서 순도 99%의 말을 자주 접한다. 다만 과학은 99를 100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만에 하나라도 물질 중에 아주 작은 원자 단위의 불순이 섞여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100% 순금은 없다. 순도 99%라고 표기된다. 산업적으로 이용되는 가스의 순도는 99.999%다. 실험과 연구에서 사용되는 가스의 순도는 99.99로 시작하여 9가 9개나 있다. 극도로 정제된 순도의 기술은 반도체에서 사용이 된다. 여기서의 순도는 99.99로 시작하여 9가 11개나 있다. 얼마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라는 글과 영상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녔다. 이 글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으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결국 침공했다. 우리는 0.001%가 가능한 세계에 살고 있다. 과거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대한민국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 조선조정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명청 교체기에 누르하치가 중원을 장악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다. 미국에서 트럼프와 힐러리의 대선에서 설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맞추지 못했다. 영국이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도 현실성이 없는 얘기였다. 예전 아이 때문에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내가 의사 선생님께 간단한 질문을 하나 했다. 대개 그런 경우 둘러대서 이야기를 하셔도 될 텐데 의사 선생님은 질문에 곰곰하게 생각을 하더니 책꽂이에 있는 커다란 책을 뒤적이며 말씀하셨다. 그러게요. 저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다음 병원에 방문했을 때 내가 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시 들을 수 있었다. 그저 대충 둘러대지 않는 의사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나는 신뢰를 하게 되었다. 과학자는 자신이 부족하고 불완전하다고 언제나 인정한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이 부족함을 인정하되 그것을 열등감이 아닌 호기심으로 해결을 한다. 이 해결 방법은 다른 인류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책을 펴자마자 심채경 작가님은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로 시작한다. 그리고 일관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간다. 거기에는 모른 것을 모른다라고 적혀 있었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실수 또한 실수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과적 이성과 문과적 재능이 아주 적절하게 섞여 있는 아주 매력적인 책이었다. 플라이북에서 임의로 제공하는 도서 중 한 권이었다. 참으로 재미있고 유익하게 과학자의 인간적인 고민을 그리고 생각을 엿볼 수 있었다. 이 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0세 정도 찍힌 거예요. 예, 베스트셀러로 지금 지정되어 있네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그 평점이 좀 높아요. 이 책이 몇 점이었지? 9.17점이고 네티즌 리뷰도 꽤 됩니다. 이거 페이지는 272페이지인데 실제로 이제 책을 받아보면 굉장히 얇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페이지가 좀 넉넉하게 들어가 있다고 해야 되나? 글자가 좀 이제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데 부담이 없을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주말 하루 이제 시간을 내서 봤는데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면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이북으로도 나와 있고 이게 15,000원으로 지금 판매를 하는데 할인가가 10%가 들어가서 13,500원,
이북으로는 이제 9,900원, 정상가는 이제 11,000원이네요.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심채경 작가님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천문학자이시고 행성과학자이시고 경희대학교 우주과학과 우주탐사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모두 마치고 박사 후 연구원, 학술 연구 교수로 신분을 바꿔가며 20년간 목성과 토성, 해성 그리고 타이탄과 성관과 달과 수성을 누볐다. 많이 누비셨네. 현재는 한국천문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겨 달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2019년 네이처가 달 착륙 50주년을 맞아 미래의 달 과학을 이끌어갈 차세대 과학자로 지목을 했다. 요 내용은 이제 그 책에도 나오거든요. 지목했다는 거. 이거 되게 겸손하게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거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 겸손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일단은 계속 읽겠습니다. 언제 회신될지 모르는 회신될지 모르는 신호를 우주에 흘려보내며 온 우주에는 과연 우리뿐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무해한 사람들과 그들을 동경하는 하늘, 자연 그리고 우주를 동경한다. 이 책이 산문인데 시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체 뭘까 싶은 것에 즐겁게 몰두하는 사람들. 프롤로그가 이렇습니다. 대체 뭘까 싶은 것에 즐겁게 몰두하는 사람들. 이거 진짜 표현 괜찮지 않습니까? 1부 대학의 비정규직 행성과학자, 2부 이과형 인간입니다. 3부 아주 짧은 천문학 수업, 4부 우리는 모두 태양계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재밌었던 내용, 기억이 나는 거는 박사님이시네요 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직함이 조금 이제 복잡한 경우가 많죠. 근데 박사님 이렇게 부르면은 뭐가 좀 통칭이 돼서 좀 부담도 없고 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하신 거가 있고요. 책에는 이제 그 어떤 일관적인 주제를 가지고 쭉 소설해 나가는 건 아니에요. 이제 본인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나 이제 제자들하고 주고받았던 편지 같은 것들도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한 이제 소제목에서도 저 참 재밌게 봤거든요. 요거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그리고 뭐 명왕성이 사라졌다라는 대목에서도 제가 명왕성에 관련된 책을 한번 읽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좀 재밌게 봤어요. 이 명왕성이 그 뉴호라이즌스라고 이제 그 미국에서 보냈던 그 탐사선 이제 프로젝트에 관련된 책을 좀 두꺼운데 그거 한번 읽었어요. 근데 여기서 만나니까 되게 뭔가 반갑더라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거 요건 저고요. 그 제가 아까 읽었던 내용이고요. 에세이로도 속해져 있고 천문학, 지구과학으로도 속해져 있는 책이었습니다. 네이버 평점 9.17이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